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에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대한민국에서 85살까지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10명 중 겨우 3명뿐이라는 사실을요. 나머지 7명은 갑작스레 그리고 조용히 병원 침대에 눕게 됩니다. 어제까지 멀쩡히 시장을 다녀오고 아침밥도 맛있게 드셨던 분이 어느 날 아침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현실. 그것은 결코 드물거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흔해서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여든이 되기 전부터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85전에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긴장감을 놓지 마세요. 이 이야기 속에는 당신의 삶을 바꿀 결정적인 단서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에서 85살까지 건강하게 사는 사람은 10명 중 겨우 3명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나머지 7명은 77에서 83 사이에 어딘가에서 조용히 무너진다. 전날까지 시장을 다녀오고 아침밥을 잘 챙겨 먹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침대에 누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흔하다. 응급실과 병동을 오가며 30년 넘게 수많은 노인을 돌봐온 노인의학 전문의로서 나는 그런 장면을 셀 수 없이 많이 보아왔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언제나 멀쩡했던 어제였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어르신들은 예고 없이 쓰러지고 이후로는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은 비싼 건강보조제를 사 먹고 유전자를 탓하고 고가의 의료 서비스에 의존하지만 사실 85을 넘는 이들과 넘지 못하는 이들 사이의 차이는 거창한 것에 있지 않다. 내가 몸담고 있는 노인의료센터에서는 상담을 시작한 이후로 85을 넘긴 어르신들의 비율이 무려 87%에 달한다. 이 놀라운 수치는 특별한 처방전이나 뛰어난 체질 덕분이 아니라 단 4가지 생활 습관을 바꾼 결과였다. 이 4가지는 매우 단순하지만 실천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에 따라 인생 후반의 질이 극명하게 갈린다. 이 글은 그 4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왜 중요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여정의 첫 걸음이다. 우리가 왜 85을 넘기지 못하고 조용히 무너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몸속 수분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노화는 단지 주름이나 머리카락의 색깔만이 아니라 체내 수분의 감소로부터 시작된다. 많은 어르신들은 나는 물을 자주 마신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검사해보면 탈수 상태인 경우가 흔하다. 특히 고혈압약, 당뇨약, 이뇨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약들은 몸속 수분과 나트륨을 천천히 체외로 배출시킨다. 게다가 화장실 가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이 굳어져 있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물 부족은 단지 갈증이라는 증상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피로, 두통, 기억력 저하, 소화불량, 심지어 우울감까지 다양한 문제의 뿌리가 탈수에 있을 수 있다. 실제로 74세 이정숙 어르신은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우며 자꾸 깜빡하고 짜증이 늘어난다고 호소했다. 각종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었지만 유일하게 발견된 문제는 극심한 수분 부족이었다. 약은 3가지를 복용 중이었고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다. 물을 하루에 4컵 마시고 마그네슘 보충제를 복용하라는 단순한 권유 이후 이 어르신은 단 2주 만에 피로가 줄고 아침이 편해지며 짜증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그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다. 체내 수분이 회복되면 피의 점도가 낮아지고 심장이 펌프질을 덜하게 되어 혈압이 안정되며 독소가 배출되어 전반적인 활력이 살아난다. 오래 지속된 탈수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태이지만 그 위험은 너무나도 조용히 다가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에서 물을 얼마나, 어떻게, 언제 마시는지가 건강 수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물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이며 그것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져간다.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마시는지가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8잔의 물을 억지로 마시려 애쓰지만 그것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나이가 든 몸은 젊은 사람과 다르게 수분 대사와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제때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래서 나는 어르신들에게 하루 4번 정확한 시간에 한 컵씩 마시는 것을 권한다.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이다. 밤새 말라있던 몸을 깨워주고 장을 자극하여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든다. 특히 변비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탁월한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점심 식사 30분 전이다. 이때 물을 마시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되며 소화를 더 잘 되게 만든다. 세 번째는 외출하고 돌아온 직후다. 밖에서 걸어 다니거나 햇빛에 노출되며 생각보다 많은 수분이 손실되는데 이를 회복시키는데 한 컵의 물이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잠들기 1시간 전쯤이다. 이때는 너무 늦지 않게 미지근한 물 반 컵에서 한 컵 정도 마시는 것이 좋다. 밤새 탈수를 방지하고 혈액의 점도를 낮춰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덜어준다. 이렇게 하루 4컵만 마셔도 몸은 정직하게 반응한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많은 어르신들이 사흘에서 닷새 안에 변이 부드러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피로감이 줄었다고 말한다. 중요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이다. 억지로 물병을 들고 다니며 채우기보다는 하루의 리듬 안에서 자연스럽게 물을 받아들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마치 식사처럼 정해진 시간에 마시는 물은 몸속 시스템을 조율하고 내장과 순환계를 부드럽게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바로 이 작은 실천이 건강 수명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무기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하루만 보 이상 걷는다. 매일 아침마다 공원 산책을 한다라며 자신의 운동 습관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 물론 걷는 것은 분명히 좋은 습관이며 심폐기능과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85살을 넘기지 못한 많은 분들이 매일 성실히 걸었던 분들이라는 사실을 직접 보아왔다. 그들은 계단에서 한 번 발을 헛디뎌 넘어졌고 엉덩이 뼈가 부러진 후 병원에 입원하여 끝내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걷는다고 해서 근육이 유지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걷기는 지구력을 위한 운동일 뿐 근력을 지탱해주는 핵심 근육을 보존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다. 특히 넘어짐을 막아주는 엉덩이, 허벅지, 다리 근육은 별도의 근력 운동 없이는 해마다 1에서 2%씩 감소한다. 이 현상을 근감소증이라 부른다. 문제는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빠지는 것을 넘어 면역력 저하, 혈당 조절 불능, 폐렴 위험 증가 등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근육은 단지 움직이는 기관이 아니라 우리가 일어나고 걷고 숨쉬는 모든 활동의 뿌리다. 이 뿌리가 약해지면 몸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예를 들어 78의 박철수 어르신은 하루만 보 이상을 걷는 생활을 했지만 어느 날 살짝 미끄러지며 고관절이 골절되었고 이후 거동이 불편해지며 식욕과 삶의 의욕까지 잃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사라지고 한 번 사라진 근육은 회복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순히 걷는 것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근력 유지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며 우리가 85을 넘기고 100세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물리적 기반이 된다. 근육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결코 거창하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다. 값비싼 헬스장도 무거운 운동기구도 필요하지 않다. 집 안에 있는 의자 하나와 약간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실천할 수 있다. 나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아주 간단하고 안전한 3가지 근력 운동을 권해왔고 그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일어나기다. 등을 기대지 않고 의자에 앉은 후 무릎 위에 손을 살짝 얹고 허리를 곧게 편 상태에서 천천히 일어나고 다시 앉는 동작을 10번 반복한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자극하여 하체의 균형을 잡아주고 넘어지지 않는 힘을 키워준다. 두 번째는 벽을 짚고 발뒤꿈치 들기이다.
부엌 싱크대나 벽에 손을 살짝 얹은 채 발을 가지런히 붙이고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린 뒤 이 초간 멈췄다가 다시 내리는 동작을 반복한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 다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준다. 세 번째는 한 발로 서 있기다. 부엌이나 식탁을 가볍게 짚고 한쪽 다리를 들어 이 초간 가만히 버텨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 어려울 수 있지만 매일 반복하면 중심을 잡는 힘이 확연히 살아난다. 이 세 가지 운동은 TV를 보다가도 잠시 쉬는 틈에도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다. 하루 10분의 운동이 병원 열흘의 입원을 막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작은 습관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다. 물론 무리해서는 안 된다. 오늘 2번 했으면 내일은 3번, 천천히 늘려가면 된다. 만약 뼈가 쑤시거나 근육통이 생긴다면 그건 몸이 주는 신호이므로 며칠 쉬어도 된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몸은 움직이면 살아난다. 움직임은 곧 생명이다. 이러한 생활 속 근력 운동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생명 연장의 기술이다. 노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다름 아닌 약이다. 많은 사람들이 약은 병을 고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만 사실 약은 동시에 우리 몸에서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 이것은 내가 수없이 목격해온 현실이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이야기가 약을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사가 처방한 약은 반드시 계속 복용해야 한다. 다만 그 약들이 우리 몸에서 무엇을 소모하고 있는지, 어떤 영양소를 함께 빼앗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77의 이영철 어르신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함께 앓고 있었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성실하게 복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대화 중간에 멍해지며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음이 느려졌다는 호소를 하셨다. 치매 초기일까 걱정도 되었지만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뇌 영상과 신경학적 이상은 없었다. 대신 혈액 속 비타민 B1 수치가 현저히 낮았고 마그네슘과 코엔자임 Q10 수치도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원인은 명확했다. 복용 중인 고혈압 약이 마그네슘과 칼륨을 체외로 배출시키고 있었고 당뇨약은 비타민 B군을 서서히 고갈시키고 있었으며 고지혈증 약은 세포 에너지 생성에 필수적인 코엔자임 Q10을 줄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보조 영양소가 아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뇌를 맑게 유지하며 근육을 움직이게 하는 생명연료다. 이처럼 약이 병을 조절하는 동시에 영양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반드시 인식되어야 한다. 다행히도 이영철 어르신은 식단에 바나나, 견과류, 기름진 생선을 추가하고 필요한 영양소는 보충제를 통해 보완한 결과 한 달 만에 말이 또렷해지고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상승하며 다리에 다시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약을 잘 챙겨 먹고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약들이 내 몸속 에너지를 빼앗고 있었네요. 라는 어르신의 말씀은 너무나 인상 깊었다. 약은 필요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약이 만들어낸 빈틈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기적인 혈액검사 한 번, 식탁 위의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몸의 활력을 지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약물 복용으로 인해 손실된 영양소를 보충하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오히려 식탁 위의 아주 작은 변화로 충분히 가능하다. 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특정 음식을 조금씩 더해보라고 조언해왔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때 바나나 하나를 곁들이면 칼륨과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고 심장과 신경계에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 점심 반찬에는 고등어나 꽁치 같은 기름진 생선을 자주 올리는 것이 좋다. 이 생선들에는 오메가3과 코엔자임 Q10이 풍부하여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세포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준다. 간식으로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한 줌 정도 곁들여보자. 뇌 기능을 돕고 전신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이렇게 단 몇 가지 음식만으로도 약물이 가져간 빈틈을 채울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보완은 음식으로 가능한 만큼 먼저 식단을 조정해보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식사에서 충분한 양을 매일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그럴 때는 필요한 영양소에 한해 적절한 보충제를 선택하여 전문가의 지도 아래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때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원칙이 있다. 현재 복용 중인 약을 임의로 끊거나 줄이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한 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식단 조정 또는 영양제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기적인 피 검사를 통해 자신의 몸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보충이 이루어져야만 부작용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약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씩 앗아갈 수 있다.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가 85 이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식탁 위의 변화, 그것은 단지 영양을 보충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몸에 다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실천이다. 작은 한 끼의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8번째 이야기에서 다루는 가장 깊고도 조용한 위협은 바로 고립이다. 병도 아니고 약도 아니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힘은 관계가 끊어진 삶, 즉 말하지 않는 삶이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은 그저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 수치를 높이며 심지어 사망률까지 끌어올리는 심각한 생리적 위협 요소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몸속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분비된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올리고 심장을 지치게 하며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을 둔하게 만든다. 결국 점점 무기력해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며 입맛을 잃고 삶의 의욕이 사라진다. 말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면 뇌는 자극을 잃고 정서적 에너지가 고갈된다. 몸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 나는 80을 넘긴 박모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실을 똑똑히 확인한 적이 있다. 이 어르신은 건강도 좋았고 약도 거의 드시지 않았으며 혼자 밥을 해먹고 정원까지 가꾸던 부지런한 분이었다. 그러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후 점차 외출을 멈추고 전화를 받는 일조차 귀찮아하며 경로당에도 가지 않았다. 그런 생활이 1년 가까이 이어진 끝에 어르신은 병원을 찾았다. 혈압은 높아졌고 불면증과 식욕부진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문제는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표정이었다. 그 표정 속에는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깊은 외로움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조용히 말씀드렸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누군가와 통화를 하시라고. 자녀도 좋고 친구도 좋다고.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하셨지만 자녀들과 통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점차 목소리에 힘이 붙고 밤에 잠을 이루게 되었으며 식사량도 늘었다. 분명히 외로움은 병이었고 그 약은 사람이었다. 하루 10분의 대화, 일주일에 한 번의 외출, 복지관에서 나누는 안부 인사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되살리는 강력한 치료제다. 사회적 연결은 단순히 정서적 안정을 넘어 생리적 건강에도 직결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외로움이 병이고 사람이 약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그것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다행히 그 방법은 결코 거창하거나 부담스럽지 않다. 하루 10분의 전화통화, 일주일에 한 번의 외출, 복지관에서의 노래 한 곡,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한마디.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치료가 될 수 있다. 나는 이 4가지 원칙을 실제로 삶에 적용한 분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해왔다. 먼저 84살 노부부의 이야기다. 두 분 모두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체중은 줄어들고 피로가 누적되어 매일이 버거웠다. 약은 성실하게 챙겨 드셨지만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갔다. 나는 그들에게 단순한 4가지를 권유했다. 하루 4컵의 물, 식사 때 견과류 한 줌, 10분의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 그리고 딸과의 전화 한 통.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두 분은 서로 약속하며 실천을 시작했다. 아침엔 함께 물을 마시고 식사 때 견과류를 먼저 씹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다리 들기 운동을 했다. 그리고 매일 밤 딸에게 전화를 걸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3달 뒤 건강검진 결과 혈압은 안정되고 근육량이 늘었으며 무엇보다도 얼굴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두 분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 이제 다시 10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또 한 분, 김영자 할머니는
오랫동안 배우자 없이 지내며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하루 대부분을 방 안에서 보내던 분이었다. 내가 복지관에 노래 교실을 권유했을 때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노래도 싫고 사람 많은 곳은 더 싫다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어느 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우연히 흘러나오는 음악 소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셨고 그것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한 달 후 복지관 직원이 나를 찾아와 김 할머니가 요즘 복지관에서 제일 큰 소리로 노래하신다고 말했다. 이후 할머니는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이고 밤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단 한 번의 외출, 한 곡의 노래, 짧은 대화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일으켜 세운 것이다. 이 네 가지 중 모두를 완벽하게 실천할 필요는 없다. 그중 단 하나만이라도 바꾸면 몸은 아주 정직하게 반응한다. 마치 말라있던 화분에 하루 한 컵의 물을 주었을 때처럼 생명은 다시 살아난다. 지금 당신이 70이든 80이든 절대 늦지 않았다. 몸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몸이 바뀌면 마음이 달라지고 결국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뀐다. 작지만 지속적인 실천이야말로 노년의 시간을 따뜻하게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왜 더 오래 살고 싶은가? 단지 100세를 넘기기 위해서일까? 물론 수명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위함이다. 손자, 손녀가 자라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고 자녀들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와 더 많은 추억을 나누고 이웃 어르신들과 따뜻한 인사를 주고받는 것. 바로 그 소중한 일상들을 더 오래 누리기 위한 것이다. 하루 4컵의 물, 10번에 앉았다 일어나기, 한 줌의 견과류, 한 통의 전화. 이 중 단 하나라도 일주일에 3번만 실천해도 몸은 기억하고 세포는 반응하며 에너지는 되살아난다. 그리고 그 변화는 건강을 넘어 삶의 기울기 전체를 바꾸기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다. 오늘 물을 3컵만 마셨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다. 어제보다 한 컵 더 마셨다면 이미 성공한 것이다. 운동을 하루 빼먹었다고 해서 자책할 필요도 없다.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된다.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지쳐서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잠시 쉬어도 괜찮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변화를 위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이고 그 지속은 결국 삶의 질을 바꾸는 원동력이 된다. 이 글이 당신의 삶에 단 하나의 작은 행동이라도 이끌어냈다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기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그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따뜻하게 살아가기 위한 결심을 하고 있다면 그 결심이 바로 당신의 삶을 지키는 시작이다. 오늘 당신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인생을 바꾼다. 그리고 그 내일은 분명 더 밝고 따뜻할 것이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